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 이시선의 이순환입니다. 지난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에서 소위 모델2 양산교육 발표가 없어서인지 테슬라 주가는 또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자동차 회사에서 30년 이상 일을 했던 저의 시선에서는 테슬라의 발표 내용은 충격 이상이었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Y를 장난감처럼 만들고 있다는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 이번에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제조혁명이 될 수도 있는 생산 기법인 언박스드 프로세스는 무엇이고 이것이 장점과 향후 기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1900년 뉴욕 거리의 운송수단은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차였습니다. 그로부터 13년 후 마차들은 없어지고 그 자리를 차들이 대신하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시대로 한다면 스마트폰이 모든 세상을 변화시킨 것만큼의 변화였을 것입니다. 이런 혁신을 이끈 요인 중에 하나는 헨리 포드가 도입한 컨베이어 생산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이 생산 방식은 이제 1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토요타, 현대 그리고 테슬라마저도 답습하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이 방식에 카이젠이라는 개선 활동을 추구하면서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차량 생산 프로세스는 프레스, 차체 용접, 도장, 의장, 최종 테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강판을 프레스 기계를 이용하여 블랭킹, 피어싱, 밴딩, 드로잉 단계를 거치면서 골격 부품을 만듭니다. 경량화와 충격 흡수를 위하여 알루미늄 지조합금으로 된 부품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부품들은 수백 개의 용접 로봇의 작업을 통하여 화이트바디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이 화이트바디에 도어를 추가하여 페인트샵으로 보내져 도장하게 됩니다. 도장이 완료되면 차 안에 여러 가지 부품들을 조립하기 쉽게 도어를 다시 떼어냅니다. 여기서부터의 공정을 의장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먼저 하네스 작업을 하고 나서 내장 부품을 조립하기 시작합니다. 그 차체를 들어 올려 밑에서부터 배터리와 EXL 등을 조립합니다. 다시 차체를 아래로 내려 시트를 조립하고 윈도우와 그레스 등을 부착하여 최종 검사 라인으로 가게 됩니다. 테슬라는 지난 시간에도 소개했지만 기존 업체들의 개런티형 개발 방식이 아닌 베스트 에포트형 개발 방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선을 해왔습니다. 통상 프론트부와 리어 부위의 바디 구조는 100개 이상의 부품이 불꽃을 튀기며 용접하는 로봇에 의하여 조립됩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모델 Y에서 대형 기가프레스를 활용하여 각각 프론트와 리어 부위 구조를 하나의 부품으로 만드는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에 셀트팩 개념을 도입하여 배터리 팩이 차체 강도를 보완하는 역할과 함께 배터리 팩 위에 미리 시트와 콘솔 박스까지 조립하여 마치 장난감처럼 조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기존 컨베이어 방식이 혁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어를 탈거한 상태로 작은 계급을 통하여 대시보드와 시트 등 큰 사이즈의 내장 부품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도어의 취부와 탈거에 대한 비효율성 문제입니다. 도장을 하기 위하여 도어를 취부했다가 의장 부품을 조립하기 위하여 다시 탈거합니다. 조립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붙이는 번거로운 부분을 문제점으로 인식했습니다. 마지막은 배터리를 탑재하기 위하여 차체를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현상은 어느 것이나 다 생산 택트 타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문제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산 공정은 한 공정에서 어떤 트러블, 문제가 발생하면 생산 라인 전체를 멈춰 세워야 하는 비효율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토요타와 테슬라의 시각은 다릅니다. 토요타는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라도 라인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을 품질 관리상 중요한 요소로 홍보하고 있는데 반하여 테슬라는 이것을 비효율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모델3 양산 때 이런 문제에 직면하면서 소위 생산 지옥을 겪었기 때문에 실패에서 교훈을 철저하게 배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테슬라가 이번에 발표한 언박스드 프로세스는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출발했다고 보입니다.
차량을 크게 6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만든 다음 그것을 최종 단계에서 한꺼번에 조립하여 완성시키는 방법입니다. 테슬라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차량 앞부분, 뒷부분, 차량 아랫부분, 도어와 프론트 후드 부분, 차량 우측 어퍼바디, 차량 좌측 어퍼바디를 각각이 서브라인에서 조립합니다. 예를 들면 차량 앞부분에서는 대시보드, 스티어링 부품, 앞바퀴 등을 조립합니다. 현재 프로세스에서는 대시보드를 도어 계급부를 통하여 차 실내로 매우 조심스럽게 이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작업자도 로봇도 매우 신중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테슬라가 제안하는 프로세스는 이런 제약이 없어지기 때문에 작업이 대폭 쉬워집니다. 로봇 움직임도 매우 빨라질 수 있고 지금까지 작업자가 하던 일을 로봇이 대체할 수도 있는 환경이 됩니다. 현재 의장 라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시트 조립에서 앞좌석 시트는 차량 아랫부분 블록에서 뒷좌석 시트는 차량 뒷부분 블록에서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블록별로 조립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게 됩니다. 테슬라는 작업원의 밀도를 44% 높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록이 서브라인에서 불구합이 발생해도 다른 블록에서는 계속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도장은 기존의 화이트바디 상태가 아니고 블록별로 실시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조립하게 되면 공장 면적을 40% 이상 줄일 수 있고 제조 원가는 현재의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언박스드 프로세스를 멕시코 공장에 건설하는 신공장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새로운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대차가 이런 생산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0년, 20년이 지나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유튜브를 보며 조립하는 의식으로는 절대 불가합니다. 테슬라의 새로운 조립 방식은 혁신적이지만 작업자들이 일하는 공간이 줄어들면서 밀실 공포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작업장은 번아웃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라인 재편성도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대차 노조에 있어 밀실 공포증, 번아웃 가능성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산 방식의 혁신의 효과는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까요? 테슬라의 작년 영업이익률은 벤츠를 제치고 16.8%로 자동차 업계 최고 수준에 있습니다. 테슬라의 순이익은 토요타의 23년 3월기 목표로 하는 순이익의 72%인 125.6억 달러였습니다. 테슬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모델 Y 가격은 미국에서 54,990달러지만 이 차량의 제조 원가는 35,000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에서 수익을 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전기차의 손익과 관련하여 닛산은 28년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수준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대망의 EV9의 런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스트 문제로 고가격으로 설정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소문이 많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보면 전기차만 하는 테슬라의 제조 원가는 대단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대를 팔 때마다 약 2만 달러의 이익을 내는 것이 테슬라의 강점이었는데 이 부분을 활용하여 이단의 가격 인하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테슬라가 제조 코스트를 지금보다 50% 삭감한다고 한다면 차기 모델 Y는 39,400달러에 팔아도 동일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모델 Y 가격이 만약 이렇게 설정된다면 굳이 모델 2를 개발해야 하는 의문도 생기게 됩니다. 미국 시장에 한정하여 보면 수요 구조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 승용차 비율은 전체 판매 20% 이내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소나타급에서는 미국의 GM과 포드가 철수를 했고 엑센트급에서는 토요타, 혼다, 현대차도 철수한 상태로 계속해야 하여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메인스트림 브랜드에서 요즘 잘 나가고 있는 기아의 전기차와 가격을 비교해보면 테슬라의 생산 혁신은 기아에게 큰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기아 니로 EV의 미국 가격은 39,550달러부터이고 EV6는 48,700달러부터 시작합니다. 니로 EV 대비 항속거리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크게 앞서고 있는 모델 Y를 니로 EV와 같은 가격으로 살 수 있다면 대부분은 모델 Y를 사려고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격 경쟁이 시작되면서 업체별 전략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BMW 등은 현 가격을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중국 업체 중 일부와 포드 등은 박리답의 전략으로 테슬라를 따라 가격 인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존 업체들은 코스트를 낮출 방안을 찾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메이커들이 박리담의 경쟁을 해와도 테슬라는 압도적인 저코스트로 이익을 계속 낼 수 있기 때문에 승자와 패자는 곧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110년 전 헨리 포드가 만든 컨베이어 방식을 테슬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